지금 한 분 그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생활하고. 오, 안녕, 안녕. 여기 1911년도에 창씨 경영을 피해서 서울로 전학을 하고 동강고등학교를 설립하시고 6.25 발발해서 공산당에 체포돼서 고초를 당하시고 화재로 폐교가 됐네요. 폐교가 되고 중학교 8교시 신축공사가 창급돼서 어쨌든 지역에서 평생 교육 사업을 하시다가 사모님이 먼저 76년에 돌아가셨네요. 지금까지 계속 개보수만 된 거고 흔적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뭐 만석군 집안이신데도 불구하고 엄청 검소하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버리지 않고 다 옛날에 있던 그대로 간직하고. 이 정도 비 올 때 오니까 또 기분이 훨씬 좋습니다. 운치 있죠? 지금 한 분 그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생활하고. 오, 안녕, 안녕. 사람 만나고 싶었어. 좀 둘러볼게. 자, 이게 여기 이제 선생님이 사셨던 여기 방. 도고태 목매.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되네요. 야, 여기는 진짜 좋죠. 안녕. 1911년 정월의 어느 추운 날,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는 총명하여 5살에 천자문을 배우고 6살 어린 나이에 서천향교 101장에서 글이 뽑혀 주위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전 재산을 들여 고향에 학교를 짓고 평생 교육에 몸바친 참 스승, 이하복 선생입니다. 선생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한산 공립보통학교에 다니던 13살에 이미 야학을 열고 마을 청년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집안 어른들 몰래 여동생을 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여자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16이 되던 1926년에도 야학을 열고 마을 여인들을 가르칩니다. 경성 제1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선생은 와사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고국에 돌아와서는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에서 동양경제사를 가르칩니다.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1944년, 학도병 강제 징집에 맞서 선생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광복을 맞자 본격적으로 교육에 몸을 던집니다. 1946년 전 재산인 80만 평의 땅을 팔아 고향 서천에 동강고등공민학교를 세웁니다. 제 고향에는 이 학교가 아니면 어디도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서울을 마다하고 고향에 학교를 세운 이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학교를 운영했지만 자식과 손자들에게는 손수 학비를 벌도록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기품 있는 종가의 장손, 일본 유학까지 마친 지식인. 하지만 선생은 늘 겸손했고 검소하였습니다. 초가 위에 끝내 기와를 올리지 않았고 자신의 무덤에 비석조차 세우지 말라고 유언했습니다. 집 안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집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유가 책이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전통 문화를 지키는 일에도 온 힘을 기울여 서천의 전통과 문화를 꼼꼼하게 정리한 논문을 썼습니다. 붓 한 자루, 그릇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집안 가득 남아있는 생활 민속품은 전통에 대한 선생의 깊은 사랑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아홉 살, 각기병으로 고생하면서도 당뇨병이 깊어진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핀 이야기는 지금도 잔잔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선생은 15살에 혼례를 치릅니다. 부인은 이름조차 없는 1살 위의 여인이었습니다. 선생의 부친이 며느리에게 황희근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황희근 여사는 선생이 유학을 떠나며 남긴 빈자리를 묵묵히 채우며 시부모를 봉양하고 10명의 자녀를 훌륭히 키웠습니다. 1976년 황희근 여사가 작고하자 선생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한 채 여생을 홀로 살아갑니다. 3살 아래 동생 은복과의 우애도 큰 감동을 줍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학교를 다녔던 형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교육의 길을 걷습니다. 선생은 동생 은복 씨에게 교장을 맡기고 자신은 평생 평교사로 남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초창기에 학교를 세우려고 했을 적에 그 교육부 장관님이 왜 큰 대도시나 서울에서 학교를 세우지 그런 자그마한 소도시의 시골에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냐고 말씀하셨을 적에 이런 큰 곳은 나보다 더 훌륭하고 할 사람이 많지만은 그 작은 곳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할아버님은 굉장히 용기 있으시고 아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무엇보다도 자기 마을과 그 주민들을 굉장히 사랑하시지 않은 분이셨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하복 고택은 선생의 올곧은 삶과 그 민속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4년 중요 민속문화재 제19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870년대에 먼저 안채를 지었고 1900년대 초에 광채와 사랑채를 증축해 지금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집은 필요 이상으로 멋을 내거나 귀한 건축재를 쓰지 않아 이하복 선생의 삶과 품성을 꼭 닮았습니다. 전국의 종가 중에서 초가인 곳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집안 가득 전해오는 생활용품은 우리나라 근현대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이하복 고택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그 현장에 그 당사자가 쓰던 세간살이와 모든 기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그 충청도 중부 지역의 민가 주택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두 가지 점이 있겠습니다. 한 1000여 점의 공예품이 현장에 남아있는데요. 대부분은 흩어져서 그대로 보존된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고택과 또 그 안에 쓰던 기물들이 흩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현장에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의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천 이하복 고택은 선생의 고귀한 정신과 검소한 생활을 품은 채 오늘도 대한민국의 문화자산이자 서천의 자랑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